김범수 회장 스타일이 좀 약간 돌격대장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.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회사를 초창기에 키울 때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. 속도 자체가 빠르니까 네이버보다. 화제가 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건 오히려 그 자율성 때문에 왔다고 보십니까? 의사결정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회사가 또 너무 많잖아요. 다 쪼개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또 CEO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내가 가진 주식 그냥 파는 게 뭐 문제냐. 그런 걸로 이제 후폭풍 생각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조직 문화가 너무 또 자유로웠던 것도 좀 같아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회사가 커지고 나서는 그만큼의 책임도 부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통제가 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김범수 회장이 몰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작년에 그 CEO의 그 스톡옵션 사건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. 화제가 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건 오히려 그 자율성 때문에 왔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? 그럴 수도 있죠. 이제 각 계열,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조직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그 회사 단일 체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회장 중심으로 물론 뭐 CEO가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단일 의사결정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회사가 또 너무 많잖아요. 다 쪼개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또 CEO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김범수 회장 있을 때 저는 이제 김범수 회장이 몰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작년에 그 CEO의 그 스톡옵션 사건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. 근데 이제 다 자율성이 부여되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. 그러니까 위법만 아니면 된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CEO는 별 생각 없이 한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주식 그냥 파는 게 뭐 문제냐. 그런 걸로 이제 후폭풍 생각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조직 문화가 너무 또 자유로웠던 것도 좀 같아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회사가 커지고 나서는 그만큼의 책임도 부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통제가 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. 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때 이 책임에 대해서도 김범수 회장 중심으로 해서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할 건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방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쪼개기 상장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도 정말 심했는데도 사실 지금 딱 지나놓고 보시면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. 지금도 카카오 모빌리티 언제든지 상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라이온하트 상장권도 지금도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카오 게임즈가 돈은 들겠죠. 당연히 풋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온하트 대주주 지분을 사야 돼요. 상장 안 하면 그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상장보다도 주주 가치를 위해서 그냥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 그 합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합병하면 그냥 끝나요. 하나의 회사가 되니까 상장할 필요가 없죠. 근데 그런 전향적인 얘기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상장을 철회했다가 또 3월 달에 다시 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주주들 두 번 죽이는 거죠. 이건 또. 그럼 차라리 철회를 하지 말든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의 대처 방식이 신뢰를 자꾸 좀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들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카카오 문제 제가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런 사태까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 그룹도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이버랑은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네이버랑 이제 거의 같은 결로 좀 보고 계신데 일단 네이버는 일단 안에서 사업부 자체를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안에서 그냥 사업부를 키우는 방식. 그래서 네이버가 뭐 분할한다, 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. 근데 물론 네이버도 분할한 회사가 있습니다. 네이버 페이라고 있긴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예전에 미래에셋에 지분 투자 받은 거 있는데 근데 그 회사 상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. 비상장으로 그대로 있고 근데 그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게 쪼개기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태생 자체가 안에서 키워요. 사실은 이렇게 가두리 양식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네이버 중심으로 가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. 문화 자체가. 근데 카카오는 좀 다른 게 일단은 이제 뭐 어느 분이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. 사자 같다 좀 스타일이. 자식을 그러니까 사자가 그렇잖아요. 그 살아남은 애만 키운다고 하잖아요. 이게 뿌려놓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맹수들처럼
이 야생에 뿌려놓고 네가 알아서 크라는 거죠. 대신에 이제 이렇게 사업부를 분할해 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리면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하잖아요. 그럼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그 중에 똘똘한 기업 몇 개는 살아남겠죠. 물론 망한 기업도 있을 거고.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키우면서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은 더 빨라요. 그 눈에 밖에서 봤을 때, 야, 이 기업들 하나하나가 또 디테일하게 보이죠. 네이버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. 이게 어떤 사업부가 잘하는지 명확하진 않아요. 근데 여기는 회사로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명확히 보입니다. 뱅크, 페이, 뭐 모빌리티까지. 근데 성장 속도도 훨씬 빠른 것 같고, 그리고 원래 또 김범수 의장 스타일이 좀 약간 돌격대장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.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회사를 초창기에 키울 때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. 속도 자체가 빠르니까 네이버보다. 그리고 약간 카카오랑 네이버랑 다른 게 네이버는 이미 카카오가 성장하기 전부터 이미 독점 기업이었어요. 우리 네이버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모험을 걸 필요는 사실 없었죠. 유지하면서 천천히 키워나가면 되는데 카카오는 이제 신생 기업이었잖아요.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쓰게 되면서 이게 커지니까, 근데 카톡은 또 무료 서비스거든요. 무료 서비스는 돈이 안 돼요. 근데 이 5천만이 쓰는 걸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분할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성과가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갔었던 것 같고, 근데 여기에 최대 맹점 중에 하나가 분할을 해서 이 회사를 키워주면 결국에는 이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대부분 풋옵션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상장을 안 하면 페널티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붙는 거죠. 카카오뱅크만 해도 주주들이 되게 많잖아요. 뭐 증권사도 일부 있고. 예.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은행이 또 지분 팔아버렸잖아요. 카카오뱅크인가요? 페인가?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또 안 할 수도 없고. 근데 상장하면 당연히 희석이 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카카오의 이제 결국에 그 성장 과정에서 뭐 일부 저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